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17강 명사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명사절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사절, 형용사절인 관계사절 했는데 그러면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하는 절이라는 거겠죠? 명사 역할하는 절입니다. 즉 절에는 항상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요. 접속사에 절이 붙었는데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명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명사가 되면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쓸 수 있나요? 주어 자리, 그쵸? 주격 보어 자리, 주어는 어떻다 라고 말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다음. 이런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 절이 들어가서 쓰인다라는 거죠. 왜? 명사가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that, whether나 if, 그리고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that입니다. that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 그러면서 얘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보면 You like his lecture. 너는 그의 강의를 좋아한다.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문장의 기본 요소가 다 들어간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that을 붙여서 네가 그의 강의를 좋아한다라는 것. 여기서 해석은 것,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가 그의 강의를 좋아한다라는 사실,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이 요거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왔죠? 뭐 is interesting 이렇게 주어 자리에 that you like his lecture 명사절이 되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흥미롭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온 that절을 it로 바꾸고요. 문장 뒤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가 가주어, 뒤에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It's interesting. 그래서 앞에를 it로 전부 놓고요. It's interesting. 그 다음에 앞에를 전부 뒤로 올려서 that you like his lecture.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생기게 되죠. My dream is. 내 꿈은 뭐뭐이다. 내 꿈은 뭐뭐이다. 그래서 요거 보어죠, 보어. 내 꿈은 뭐뭐이다라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에 명사 올 수 있고 명사 자리에 명사절 올 수 있는데요. I have a comfortable and cozy house.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갖는다 시골에. 갖는다는 것. 대시 들어가면서 갖는다는 것. 보어 자리에 들어와서 갖는다는 것이다. 내 꿈은 이런 것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어 자리에 쓰이는 that은 생략됩니다.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다. 무엇을 제안했냐면 자, 제안하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왔네요. I asked some specific questions about his points of view. 그의 points of view,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이 들어갔는데요. 아까처럼 보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은 that은 써도 되고요. 생략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that절은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that절 쓰지 않고요. 뭐 예외도 있기는 하죠.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관계사절 했죠. 관계사절에 that이 있었어요. 그쵸? 자, 관계사절에 that. 명사절도 that이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복잡하네요. 똑같은 that이 어떤 때는 관계사절로 쓰이고 어떤 때는 명사절로 쓰이고 차이점이 뭔가요? 지난번에 관계사절은 명사 뒤에 나왔어요. 명사 뒤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줬고 지금은 명사절이죠. 이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죠. 관계사절은 명사 뒤에 나오고 명사절은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 관계사절에서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뒷문장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나 목적어로 받아왔죠. 주어나 목적어로 받아서 뒷문장을 주어나 목적어 역할로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나요? 명사절에서는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완전한 문장. 여기서 대시 지금 이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너는 그의 강의를 좋아한다. 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이 대시 뒷문장에서 어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관계사절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 게 되고요. 이 명사절은 이 대시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명사절 대절은 명사의 동격절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명사절들은 이렇게 못 써요. 우리가 명사절이 대만 있는 거 아니죠? 대만 명사절 만드는 접속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은데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풀어 써주는 동격의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은 대밖에 없어요. 자, 패턴은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Please remind our clients. 우리 고객들에게 of 이하를 상기시켜 주세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우리 고객들에게 of the fact,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앞에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제품이 have the best reputation in the industry. 이 업계에서 최고의 평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명사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걸로 오는데요. 이러고 보니까 진짜 관계사절 같네요. 명사 뒤에 절이 온 거, 대절이 온 거, 진짜 관계사절 같죠? 아까는 명사 뒤에 절이 온 거, 이거는 관계사절이고 명사 자리에 절이 온 거, 이거는 명사절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명사의 동격절로 쓰인 대절은 명사 뒤에 절이 왔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하나는 남아있죠. 뭔가요? 뒤에 있는 절. 관계사절은 대시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면서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나오고 명사절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네, 여전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와서 관계사절처럼 보이지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건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명사가 빠진 문장, 그래서 대시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될 때는 그때는 관계사절이 되는데 관계사절일 때는 that 말고 뭐도 쓸 수 있죠? which도 쓸 수 있죠. 앞에가 사물이면 which, 사람이면은 who나 whom 대신에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명사 뒤에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명사 뒤에 절이 나왔을 때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관계사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잠깐 봤지만 시험 뒤에 빈칸이 나오고 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계사절로 보세요. 명사절이 시험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빈칸이 나오고 절이 나와서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보기에 뭐 대시나 의문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관계사절로 보세요. 관계사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 명사가 뒷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지 해서 그 차트 반등 하나 골라주시는 관계사절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관계사절로 문제를 푸세요. 그런데 관계사절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that도 쓸 수 있고 which도 쓸 수 있는데 앞에가 사람이고 주어나 목적어 역할일 때 that, which를 쓸 수 있는데 관계사절에서 앞에 콤마나 전치사 뒤에는 that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근데 앞에가 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관계사로 that이나 which나 모두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답을 하나를 고를 수가 없을 때 그러면 명사절인가? 이때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사절인 걸 판단하는 방법은 이 명사가 뒷문장에서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뒷문장에서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면, 이 fact라는 단어가 뒷문장에서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대시 접속사가 되는 거죠. 관계사절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올 때는 마지막에 혹시 명사절일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대절이 형용사의 보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I'm pleased
that he can visit me this weekend? pleased가 형용사예요. 기쁜.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형용사 뒤에 명사절 대절이 나와서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기쁜지에 대해서. 그가 이번 주말에 나를 방문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도 쓰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Another change. 또 다른 변화. 자,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를 고르고 뒤에 절이 나오네요. 그런데 얘는 이 변화가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변화, 그 변화를 수가 만든 거죠. 그렇다면 뭔가요? 관계사죠. 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절이 나왔는데 이 명사가 뒷문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 변화를 수가 만든 거죠. 수가 만든 변화예요.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서 이거 목적어 역할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목적어 역할하는데 컴마가 있네요. 여기 컴마가 있죠. 그러면 that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C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른 문제 볼게요. I welcome the news. 나는 뉴스를 환영을 한다. 자,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를 고르는 거고요. Tax on real estate acquisition.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금이 is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 50% for this month 이번 달 동안. 그러면은 앞에 있는 뉴스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한 뉴스를 환영을 한다. 자, 그러면 관계사절로 문제를 보라고 했어요. 그럼 뉴스를 받아오는 거니까 관계사절로 what은 안 쓰인다 그랬죠? 뭐 사람이 아니니까 who는 아니고요. 그럼 대신아 which? that하고 which? that은 앞에가 콤마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으면 못 쓴다고 했는데 콤마나 전치사가 있나요? 콤마나 전치사 없죠.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콤마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that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관계사로 that을 쓸 수도 있고 which를 쓸 수도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 개 똑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명사절인가? 명사절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뉴스가 뒷문장에서 쓰이면 관계사절이고 안 쓰이면 명사절이죠. 이 뉴스가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나요? 세금이 감소되었다로 끝났죠. 뉴스가 전혀 뒷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절이 되는 거고 명사절이라면 접속사 that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that입니다. 관계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동격의 명사절이라서 정답은 that이 됩니다. 자, whether하고 if가 있어요. whether하고 if도 대절처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해석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가 되고요. 얘는 불확실한 내용을 연결할 때 써요. 우리가 that은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것에서 확실한 내용의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거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라는 불확실한 내용의 whether나 if를 씁니다. I'm not sure whether if I'll have time. whether 또는 if I'll have time. 내가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요거 형용사의 보어로 쓰인 거죠? 네. 아까 대절이 형용사 보어로 쓰인 것처럼 이 whether나 if도 형용사 뒤에 올 수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다. 나는 물었다. I asked. 자, 무엇을 물었냐면은 asked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거고요.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She had any letter for me. 그 여자가 내 편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명사절 자리에 whether나 if가 올 수 있고요. whether나 if가 올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대절처럼 완전한 문장이 쓰입니다. whether는 or랑 잘 쓰여요. It's unclear. 불확실하다. 뭐가? 요거 가주어, 요거 진주어. 명사절로 진주어로 쓰인 건데요. It's unclear. 불확실하다. 뭐가? Whether Peter wrote the novel or not. 피터가 그 소설을 썼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whether는 or랑 잘 쓰이는데요. whether가 부사절도 만들어져요. 절을 수식하는. 이렇게 또 하나의 절을 수식하는 부사절 만들어주는데 그때도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런데 이때 whether는 부사절의 whether는 or가 필수예요.
꼭 와야 돼요. or가 없으면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이지 않아요. whether가 부사절로 쓸 때 or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절에서 or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절 오죠. 전치사 뒤에 아까 대절은 못 쓴다고 했어요. 전치사 뒤에 whether절은 쓰지만 if절은 안 씁니다. 전치사 뒤에 if절 안 써요. There was a big argument. 큰 논쟁이 있었다.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나오니까 명사절 와야 합니다. 명사절. 자, 뭐에 대해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We should renovate. 수리를 해야 될지, 우리의 오래된 집을 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Since it takes lots of money.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since는 때문에 라고도 해석이 되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래된 집을 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 whether절 가능하고요. 대절이나 if절은 쓰지 않습니다. whether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if는 안 돼요. whether 뒤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He can't decide. 그는 결정할 수 없다. 무엇을? decide의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어요. whether 절이 왔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다. 뭐뭐인지 아닌지 to get this job or wait. 이 일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더 for another better for 더 다른 좋은 제의를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여기 to가 생략이 돼서 뒤에는 wait이라는 동사 원형만 썼고요. 그래서 decide의 목적어에 whether 플러스 투부정사 구도 가능하다. 주어와 보어 자리에는 if 쓸 수 있지만 whether가 더 선호가 되어지는데요. Whether we should expand our operation internationally.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is another matter. 또 다른 문제이다. 주어 자리에 온 거고요. The question is 의심은 뭐뭐이다. 요거 보어 자리에 온 거예요.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그 남자가 trusted, 신뢰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이다. 문제는 그 남자가 신뢰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이다. 자, 그러고 보면 that은 완전한 문장 whether, 이거는 날씨였죠? 자, whether 또는 if도 완전한 문장. 둘 다 똑같이 완전한 문장 쓰고요. 둘 다 똑같이 명사절 만들어줬는데 that은 뭐뭐라는 사실, whether나 if는 불확실한 내용의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이 좀 다르죠? 해석이 다르고요. whether하고 if에 있어서는 그 whether는 거의 어느 자리에 다 쓸 수 있지만 if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whether가 주어하고 보어 자리에서는 whether가 서로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둘 다 상관이 없지만요. 전치사 뒤에서는 whether만 쓴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가져오는 것도 whether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명사 절에서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if는 목적어 자리에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안전하겠네요. that하고 whether나 if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얘는 뭐뭐라는 사실, 얘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지만 해석이 이렇게도 말이 될 것 같고 저렇게도 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장의 내용의 확실성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갔던 예제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문제라고 나왔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나왔죠.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의 확실성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나 if가 지금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사절 쓰일 수 있죠. whether가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근데 이거는 or랑 꼭 같이 와야 된다고 했고요. if는 뭐뭐라면이라는 의미죠. 뭐뭐라면.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When asked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절이 나왔죠? 보기에 접속사를 고르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거는 이게 무슨 절, 무슨 역할을 하는 접속사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절이냐가 중요한데 when asked를 보니까요. when 다음에 asked는 그냥 동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when이 부사절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동사를 그냥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과거 분사라는 이야기죠.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질문 받았을 때. 그럼 ask는 누구에게 뭐뭇을 질문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으로는 목적어를 2개 가져올 수 있는 단어고요. 그러면서 수동이 되면 무엇을 질문받았을 때라는 목적어가 남게 되는 거죠. 뭐뭇을 질문받았을 때.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 골라줘야 되는데 that은 명사절 만들어주지만 while은 부사절,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 명사절 만들어주죠. 명사절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라는 부사절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that이냐 whether냐를 골라야 되는데 that이냐 whether냐를 골라야 되는데 그 여자가 TV 스타와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용의 확실성으로 구분을 하라는 거죠.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니까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The article requires. 그 기사는 요구합니다. The article requires.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조항이 좋겠네요. article이 기사도 되고 조항도 돼요. The article requires. 그 조항은 요구한다. 무엇을? require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를 골라야 되는데 절이 나왔죠. You finalize. 마무리하다. 너의 예산, proposal, 제안서를 마무리하다. 2 months before the new fiscal year. fiscal year는 회계년도.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다.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절이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명사절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when은 부사절이고요. that은 가능하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 되고 how도 명사절이 되지만 이 세 개가 모두 명사절은 가능하지만 how는 어떻게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that은 뭐뭐라는 사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require는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that절을 요구한다. 마무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지 말지를 요구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require that절을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셔도 되겠네요. require that절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that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종류 봤죠? 명사절 만들어주는 거. that 받고 whet하고 if 봤는데 의문사도 명사절 만들어줍니다. 의문사가 어떻게 명사절을 만들어줄까요? 자, 의문사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What did you do? 의문사 맨 앞에 쓰고요. 동사 도치시키죠? 동사 도치. 어떤 때는 비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조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일반 동사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동사 도치 쓰고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 나머지 써주고 이렇게 되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왜 의문사를 씁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똑같아요. 의문사의 내용도 똑같은데 단지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평서문 순으로 쓰는 거예요. 동사 도치 안 하고요. 의문사 뒤에 그냥 주어 동사 평서문 순으로 쓰면 명사절이 됩니다. 해석은 의문사 해석 그대로 되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도 이 의문사를 몰라서 의문사를 쓰는 거니까 그 내용을 뺀 나머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를 쓰고요. 동사 도치 안 하고 주어 동사 평서문 순으로 쓰는데 뒤에 내용이 의문사의 내용이 빠진 내용, 빠진 문장이 나오는 거고 해석은 의문사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 의문 대명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의문 대명사라는 건 의문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라고 하고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who, 누가 있어요. 주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누가. I don't know who did that. 누가 그 일을 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누가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요게 명사절로 노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 who she is는 is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who가 is의 보어 역할. 그 여자가 누구이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러면서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의문사 뒤에 문장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의문사 뒤에 문장 구조가 의문사가 빠진 문장이 나오고 평서문 나오면서요. 그리고 요게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whom은 누구를. I don't care. whom you met인데 이 문장에서 me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죠.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얘가 car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what이 있는데요. what은 우리가 무엇이죠? 명사 역할을 해줘요. 자, what happened.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 나에게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역할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다오. 이렇게 명사 역할을 쓰였고요. 근데 what은 무엇 말고도요. 이거 중요한데 뭐뭐하는 것으로 대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at을 the thing에다가 관계사절 which로 바꿔볼 수 있어요. the thing which. 뭐뭐하는 것. What she has to do. 자, 여기에서 what은 do의 목적어를 모르기 때문에 what을 쓴 건데 해석은 그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것이 해석이 좋은데요. 여러분 판단이에요.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좋을지 둘 중에 하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해야 하는 것은 is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것이다. 판매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같다라는 거죠? The thing which he has to do 랑 같다라는 거죠. I was surprised by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명사절 나왔는데요. 그가 무엇을 말했다는 이 목적어 역할로 what을 쓰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한 것. The thing which. 그가 말한 것. 이것도 것 해석이 좋겠네요. 그가 말한 것에 놀랐다. 그 다음 which는 어느 것인데요. which나 what이나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which나 what이나 다 명사 역할하니까 뒤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나오고 얘가 명사절을 만들어준다는 거 똑같은데 단지 해석이 what은 무엇,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이럴 때 무엇이라고 쓰고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hich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 중에 선택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 하고 말하는 게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은 대상이 없고 막연한 대상에서 쓰는 거고요. which는 대상이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것 하고 선택할 때 쓴다라는 내용의 차이가 있고 what은 아까 뭐뭐 하는 것 해석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해석이 나올 때.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로 고릅니다. which is better, which가 주어로 쓰여져 어떤 것이 더 난지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난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의문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게 있어요. 형용사. 형용사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명사를 뺀 나머지 문장이 뒤에 나오겠죠? whose가 누구의. 우리가 관계사에서는 앞에가 사람, 사물 상관없이 모두 누구의 할 때, 뭐뭐의 할 때 whose를 받아왔는데요. 의문사에서는 누구의 밖에 안 돼요. 사람, 누구의. 그 다음에 what하고 which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어떤 또는 어느. 그래서 which는 마찬가지로 선택 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whose report. report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지금 is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그것은 누구의 보고서인지를 하면서 이게 원더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궁금하다. what information, what이 information 수식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 what information. 그리고 what information이 합쳐서 ne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정보를 내가 필요로 하는지. To finis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한테 말해라. 그 다음에 which는 이거 대상이 없기 때문에 what information이고요. which team, 이것도 형용사로 쓰인 거죠. 어떤 팀이 주어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뒷문장에 주어로 쓰였는데 won the competition, 시합에서 이겼는지를 통보받지 않았다. haven't yet been notified, 통보받지 않았다. 그래서 which는 선택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사도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부사니까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내용상으로는 언제 어디서 where가 빠져있게 되는 거죠.
해석은 when이 언제 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where가 어디서 또는 뭐뭐 하는 곳, why가 왜 뭐뭐 하는 이유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When it'll happen. 자, 뒤에는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when은 부사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가 remains to be heard. 듣는 것만이 남아있다. When they arrive. 그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또는 그들이 도착할 때를 아느냐 해서 no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요 접속사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 문장 전체가 주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Where she lives.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를 나한테 말해라. 그 다음에 where she was sitting.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 이거는 곳이 해석이 좋겠는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전치사 뒤의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서 방을 지나갔다. 왜 그 여자가 왔는지, 왜 왔는지를 궁금해했다. 원더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how는 어떻게 또는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또는 방법. Tell me how you got it.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를 나한테 말해라. This is how I make a vegetable curry. 야채 카레를 만드는 방법. 여기는 방법이 좋겠죠. 야채 카레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리고 how의 특징이 how는 우리가 의문문에서 how much, how many, how far, how long 이렇게 잘 쓰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서 쓰일 수 있고 그러면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명사절 되는 거예요. 자, how much, 얼마나 많은 또는 가격을 물을 수 있죠. How much is it? 하면 얼마냐를 묻는 거죠. How many,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뒤에 요거 명사 수식이 되고요. How much도 뒤에 명사 수식 되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How much가 뒤에 명사, 불가산 명사 와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이윤. 해서 요게 명사로 쓰였는데 얼마나 많은 이윤을 you have earned, 벌었는지. 요거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How much profit이 on의 목적으로 쓰였고요. How much profit you have earned.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작년에 알려달라.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예제를 볼게요. Will happen remains to be seen 그랬어요. 여기서 happen이 동사고 remain이 동사니까 여기서 끊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를 고르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remain이 동사니까 주절에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이게 모든 거를 쫙 펼쳐놓고 한꺼번에 보면은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뭔지 얘가 무슨 절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보면 그러면은 구조가 더 잘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면 여기가 동사니까 그러면 주어 자리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명사절인데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명사 접속사야 되는 거죠.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when은 명사절 만들 수 있지만 부사니까 안 되고요. 대신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명사절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what하고 which가 남는데 what은 대상이 없이 막연한 거, which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란 선택이니까 정답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두고 볼 일이다. A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예제. It is now hard. It is now hard to anticipate. 지금은 hard, 어렵다. To anticipate, 예상하는 것이. 예상하다의 목적어 나와야 돼요. 무엇을 예상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접속사 보니까 the new manager of our team. 우리의 새로운 매니저가 비동사 뒤에 뭐가 빠졌어요? 보어가 빠졌죠. 우리의 새로운 매니저가 누구일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라는 보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 보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 만들어주는 접속사 와야 되는데 매니저가 누구일지, 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Before you order, 당신이 주문하기 전에 make sure 확실히 하세요. We have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자, 목적어 자리에 you are looking for가 나왔네. 당신이 찾고 있는 거. 그쵸? 당신이 찾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명사절 골라줘야 되는데 for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for의
목적어, 명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 만들어주는 게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 다음에 what하고 which가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if는 완전한 문장 나오죠, 명사절에서. 근데 what하고 which인데 해석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the thing, which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지, 재고로 갖고 있는지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뭐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A번. Please complete the questionnaire.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To let us know. 우리가 알도록. 그걸 let us know의 목적어 필요해요. 무엇을 알도록. You think our service should be changed 여기까지인데요. 요거 you think 이런 거는 없다라고 치고 보셔야 돼요. 이건 삽입구예요. 네 생각에 이런 말로 삽입구예요. 그 얘는 없다라고 치고 보면 자, 노의 목적어절인데 우리의 서비스가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what이라든가 which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what이나 which는 안 돼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whenever는 명사절 안 만들어주죠? 그래서 정답은 how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서비스가 변경돼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ow가 정답. 자, 마지막 명사절 접속사예요. 복합관계 대명사인데요. 의문 대명사 who, whom, which, what 명사 역할하는 의문사를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의문 대명사에 ever 붙인 거예요. 의문 대명사에 ever 붙인 거. 이렇게 의문 대명사에 ever 붙인 게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뒤에 문장 구조는 의문사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랑 똑같아요. wh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고요. 이거 whomever를 대신해서도 who가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oever가 주어를 대신한 거라면 동사가 연결되는 거고 whoever가 목적어를 대신한 거라면은 뒤에 목적어가 빠진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whatever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오고 요거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whichever도 똑같고요. 문장 구조는 who, what, which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이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얘는 해석이 whoever는 누구든지,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해서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본 거랑 같아요. 누구든지니까 anyone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사절 who, 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atever, anything. 관계사는 what이 없죠. 그러니까 anything, which가 되는 거예요. 뭐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면 any 명사, which이야. 뭐뭐한 것은 어느 뭐뭐든지. 그리고 whichever도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얘는 막연한 대상, which는 선택이 들어가는 건데요. 똑같이 이거 anything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지만 anything 관계사는 똑같이 which에서 뭐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any 명사, which 이하로 바꾼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냥 의문사 아까 명사절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 요거 몇 개.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뒤에 문장 구조라든가 명사절을 만들어준다든가 이거는 똑같은데 아까 의문사는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으로 바꾼 것처럼 누구든지 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라는 해석이 차이점이 되는 거죠. 예를 보면 whoever is interested in whoever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가 나왔는데요. 관심이 있는 사람 in joining the tennis team에 관심 있는 사람 명사절 만들어주면서 주어 자리 들어갔어요. 요거 anyone who 이하 바꿔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뭐만 사람은 누구든지 should attend the meeting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oever가 있으면은 who가 주어 역할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거기에 빠진 문장이 나오면서 명사절 만들어줄 수 있다. You can give these books. 당신은 이 책을 줄 수 있습니다. to 그러면 뒤에 누구에게가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이 책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자리에 whomever you like가 있어요. whomever you'd like.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 이거 anyone 관계사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거니까 whom
you'd like랑 같다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 줄 수 있다. Whatever, anything which죠. anything which is in that box. 그 박스에 있는 거는 어느 것이든지. 여기 whatever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is in that box가 나왔고요. 그리고 얘가 명사 자리면서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뒤에 동사 나오죠? 요거 anything which is in that box로 바꾼 거랑 같다라는 거죠. anything which is in that box. 그 박스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anything which is in that box. 그 박스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charity, 자선단체에게 보내질 것이다.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예제가 나왔는데요. whichever team. 팀을 수식하고 있죠. whichever team. 어떤 팀이든지 has the highest sales record, 제일 높은 판매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면 어떤 팀이든지 any team which 이하로 바꿔준 거랑 같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판매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면 어느 팀이든지 그 팀이 will be given a cash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그냥 who를 쓰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장 구조는 똑같은데 who is interested in joining tennis team 한다면은 누가 테니스 팀을 조인하는 데 관심이 있느냐라는 의문문의 내용이 그냥 명사가 된 거예요. 누가 관심이 있느냐가 참석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참석하려면 사람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who를 쓰면 누가 관심이 있는가? 라는 절이 그냥 명사가 되는 거고요. whoever를 쓰면은 anyone who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nyone이 주어가 되면서 참석하다랑 잘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who하고 whoever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 볼게요. You can appoint, 당신은 appoint,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임명할 수 있다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명사절인데 이거 지금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은 who하고 whoever가 가능하죠. how는 완전한 문장 부사로서 that 완전한 문장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명사절일 때. 그런데 who는 누가 이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라는 절이 명사로 오는 거고 whoever는 누구든지가 명사로 오는 거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anyone who, 관계사 who, anyone who likes to do the job 이렇게 바꾼 거랑 같죠? 그러니까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You can buy.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이거의 목적어로 how expensive it is라는 명사절 나왔는데 얼마나 그게 비싸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거 나왔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이 문장 안에서 want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whatever 가능하죠? whoever는 사람을 원할 수는 없겠죠. however는 안 되죠? 자, whichever 가능한데 근데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ichever는 선택, 어느 것이든지니까 여기서 지금 선택 대상이 없죠. 선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거면 어떤 것이든지 살 수 있다 해서 A번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명사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